출출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장생리가 이제 들어오니까 조금 어렵죠. EKG부터 조금 설명을 조금 하자면 이제 썸머리를 하고 조금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사실은 순환생리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리학이라는 어려운 과목을 이게 반복 복습 없이 계속 공부를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다가 아니고 알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지 같은 거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장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심장은 사실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게 EKG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EKG는 전기적인 파동을 줘가지고 심장의 움직임을 미로 짐작하는 게 EKG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전기적인 파동이 없을 때는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플랫하게 그려지지만 파동이 시작되면 이렇게 파동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파동은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을 하실 때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진파가 나를 향해서 온다 그러면 파동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진파가 세기는 하지만 내 방향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있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향으로 올 때는 파동이 세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지고 있죠. 그런데 이만큼 왔을 때는 이미 잠잠해진 파동과 그 다음에 지금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다 끝나버리면 제자리 플랫한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산처럼 된 거는 파동의 양이에요. 양이 얼마나 되는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심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PQRS T 웨이브를 그리게 되는데 이제 P파가 발생하는 것은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를 P 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심장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SA 노드에서 AV 노드, SA 노드는 심장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심장이 자동 능력을 가지고 뛰게 하는 공간 SA 노드에서 AV 노드는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다고 해서 AV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V 노드까지 내려가면 드디어 심방 근육들이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 내려가는 걸 P 웨이브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AV 노드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요 파동들은 사실은 심실 흥분 파장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AV 노드에서 히스펀들, 그 다음에 프로키네 섬유라고 얘기하는 심실 사이사이에 있는 신경까지 이렇게 이제 자극이 전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루키네 섬유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한두 줄이 아니에요. 근육 사이 이런 식으로 쫙 퍼져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 웨이브 같은 경우, 자 여기서부터 보면 P 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국 파장이에요. 그래서 SA 노드에서 AV 노드 방향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향이 심장의 에이펙스 방향으로 있는 경우, 심장이 이런 식으로 놓여 있잖아요. 요거는 뒷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내려 있는데 심천부, 에이펙스 방향, 여기 천부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부 방향에서 봤을 때의 이 리드 2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EKG도 어느 방향에서 봤느냐에 따라서 이 EKG의 이 리드 이제 어느 쪽 방향인지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P웨이브는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내려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P 파장, 심방 탈분급 파장은 처음에는 점점 세지다가 이 심방이 이게 주머니로 돼 있으니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퍼지네요. 그래서 심실의 천부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끝나버리면 이렇게 파동이 둥근 파장
띄고 끝납니다. 파동이 그렇게 세지 않고 그다음에 천천히 여기는 시간이고 이제 파동이 세기니까 가로는 시간, 그 다음에 세로는 파동의 세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둥근 파장을 만들게 되고요. QRS 파장은 AV 노드에서 그다음에 히스 번들로 내려와야 되는데 AV 노드에서 잠깐 방향이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플랫한 그림을 그리다가 살짝 밑으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히스 번들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첨보 방향을 가리키게 되니까 파동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 이 파동이 짧은 시간에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산처럼 뾰족한 파장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동이 끝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플랫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T 파장은 심실 이한 파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실이 이제 심실 흥분파가 내려간 다음에는 그러면 심실이 다시 한번 수축을 해가지고 피를 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피를 받아들이려면 심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파장이 심실 이한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한 파장은 첨부 쪽에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둥근 산을 그리는 이런 파장을 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이 EKG는 리드2 EKG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리드2의 경우에는 심첨보 방향에서 파동이 움직이는 걸 본 그림이에요. 그래서 리드2를 대부분 다 모니터에 띄워놓습니다. P웨이브 심방 수축 파장, 그 다음에 QRS는 심실 수축 파장, 그 다음에 T웨이브는 심실 이한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EKG는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서 EKG를 그린 것을 보면 이런 모눈정에다 EKG를 그려줍니다. 밑에 여기 가로는 시간, 그 다음에 세로는 파장의 세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한 개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0.04초를 얘기합니다. 얘가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한 칸, 그거는 1mm 0.04초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요 파동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렇게 되는 것은 1mm는 0.1mV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프에는 굵은 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한 개씩 굵은 선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0.04 곱하기 5니까 요 5칸은 0.2초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 파동도 그렇습니다. 한 개에 0.1mV인데 5개면 0.5mV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웨이브, 심방, 흥분파, 그 다음에 QRS 웨이브, 심실 흥분파, 그 다음에 T웨이브는 심실 이항파장이라고 얘기했어요. U파는 이상파장이라고 얘기도 하고 혹은 심실에 혈액이 갑자기 급속하게 차는 경우에 이 파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가 심실 벽면에 부딪히면서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P파. 자, 여기 P웨이브는 여기는 P웨이브인데 여기 R이 시작하는 여기까지를 PR 인터벌 그 다음에 여기 플랫한 여기는 PR 세그먼트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RS의 웨이브는 3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430에서 0.12초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길어진단 말은 심실의 정기적인 파동이 잘 못 내려간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T 세그멘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실에 한번 수축하고 나서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축한 다음에 얘가 피가 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완을 해줘야 되는데 ST 세그멘트가 길어진단 말은 수축은 하되 이완이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심방에선 정상적으로 수축을 해가지고 피를 이완해가지고 피를 받아들였을 건데 이게 파동이 조율이 잘 안 되겠죠. 심방에서 피를 받고 심실로 내려줘야 되는데 심방에서 피를 받고 짜줄 때 이게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길어지면 이런 게 조율이 잘 안 된다는 게 의미가 돼요. 그리고 심장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트레이트가 숫자가 적어지면 혈액순환 자체가 떨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P웨이브는 심방의 탈분국 파장, 요거 이 PR 인터벌은 0.2초, 그러니까 5개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한 개 0.04초니까. 근데 여기가 길어진단 말은 P웨이브, 그러니까 심방의 흥분 파장이 잘 안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트레이트도 느려지면서 심장이 잘 뛰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QRS 웨이브는 0.12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뾰족한 파장이 있어야 되는데 EKG를 볼 때 시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파동이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심실의 파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전기적인 세기가 세지 않으면 혹한이 잘 자극을 못 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ST 분절에 여기가 길어진다는 거는 이완이 잘 안 된다는 걸 얘기해요. 혹은 또 이완 파장이 잘못 만들어져서 심실이 이완할 때 또 여기 심방에서 자극이 와서 수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이 파동이 더블로 생겨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심장이 이완하려다가 수축해버리는 이런 사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EKG를 보면 심방의 어떤 상태, 심실의 어떤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 그림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P웨이브는 심방이 탈분국 파장, PR웨이브는 심방이 다 탈분국했을 때 것을 얘기합니다. PR 분절, 여기에 PR 세그먼트가 길어진 긴 이유는 AV 누드에서 잠시 쉰다 그랬어요. 그래서 쌤 파동을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QRS 여기 PR 간격, PR 인터벌은 1번과 2번을 더해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심방은 미주신경, 부교감 신경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율신경계 배우셨어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 신체가 반응하는 이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내가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카테콜람이라고 부르죠. 얘들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동공은 커지고 근육의 피 공급이 많이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해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보고 오토노믹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심장에 자율신경계가 작용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P웨이브는 SA 노드는요. 여기 부교감 신경계가 없으면 훨씬 많은 숫자의 그 심장 박동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심방에 부교감 신경계가 있으면서 그 SA 노드에서 필요 없는 파동을 만들어내는 걸 금지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방에서는 부교감 신경계가 발달이 돼 있는데 심실은 사실은 수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심실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감 신경계가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QRS 웨이브에서는 가능하면 쭉 수축해주는 게 주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T 분절. 자, QRS에서 T 사이의 탈분급을 얘기하고 T웨이브는 심실의 재분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심박수 재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한 개에 0.5초니까 0.2초 미안해요. 0.2초니까 0.2, 0.4, 0.6, 0.8 세기가 꼭대기에서 꼭대기가 세기가 좋으니까 RR 간격 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8분의 60초 하면
75번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있어도 이 환자의 심박동수가 몇 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P 웨이브 요거 보자. 예를 들어서 요 P 웨이브하고 여기 P 웨이브에 얘는 정상적으로 떴는데 얘가 없다. 그러면 요 빼먹는 거죠. 그리고 이 간격도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SA 노드에서 정기적인 파동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 파동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한 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QRS 웨이브가 발생할 때 요 심방 수축 파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QRS 파장이 빨리 내려가면서 이 심실이 빨리 수축해 파동이 빨리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심방 수축 파장하고 심실 수축 파장이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연이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거 보고 심실 조기 수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래프만 봐도 심장이 어떤 상황인지, 뭐가 문제인지, 심방이 문제인지, 심실이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지는 기본적으로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요거 저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지를 찍을 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찍을 건가에 따라서 리드 1, 리드 2, 리드 3, 그 다음에 AVR, AVL, 또 AVF. F는 푸시예요. 그 다음에 라이트 암, 그 다음에 레프트 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들에서 본 이 정상적인 그래프는 각각 모양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어떻게 그려지냐가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각각 여기는 요거는 심실적으로 파동이 내려가는데 여기 방향에서 보니까 음파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멀어지는 파동이.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데 지는 이쪽에 있으니까 파동이 조금 영향을 미치겠네요. 키가 작기는 하지만 양의 파동이 생기고 여기 리드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파동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지만 반대쪽으로 가니까 파동은 키가 낮아지겠죠. 이런 식의 이 그래프들은 그쪽 방향에서 봤을 때의 정상적인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심장의 주기. 심장 주기는 제가 수축기와 이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수축기 이완기는 심방과 심실이 심장은 두 군데가 방과 실이 있기 때문에 심실의 입장에서의 수축, 심실의 입장에서의 이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는 시스톨은 사실 심실 입장에서의 수축이라 함은 이 수축기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미 심실에 피가 차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축이 시작하려면 적어도 피는 차 있어야지. 그러면 심방에서 피가 내려와서 여기 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삼접판, 그 다음에 마이트랄 발브, 승모판, 이천판이라고 부르는 얘들이 닫혀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심실이 용적 변화 없이 수축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순간에 피가 있는데 바깥쪽에 자꾸 안쪽으로 밀어 들어오니까 피가 이렇게 대동맥하고 폐동맥을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박출기예요. 그래서 수축기는 등용정성 수축기하고 박출기가 수축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죠. 수축기를 하면 심실의 수축을 얘기하고 동맥혈이 박출돼서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축기 전의 자심실 상황은 이완기 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축기라고 하는 것은 심실 이완기 말이니까 피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가 엄청 많이 차 있고요. 이때는 방실 판막이 열려 있는 상황, 즉 심방에서 피가 심실로 내려오 있는 이 상황인 거죠. 그리고 대동맥 판막은 닫혀 있고. 그런데 수축기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방실 판막을 닫아줍니다. 여러분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 그래서 방실 판막이라 부른다 했어요.
그럼 이 방실판막은 한 개가 아니죠. 두 개죠. 자심실과 자심방 사이에 있는 마이트럴 발브, 그 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트라이커 스피드 발브, 그러니까 3천판 두 가지를 방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음은 자심실 수축기, 즉 심실 수축기가 돼가지고 심실 압력이 심방보다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 얘가 이제 수축을 하려고 꽉 바깥쪽에서 누르면 어느 틈에 심실의 압력이 엄청 세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방실판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애를 위로 밀어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문 열어놨을 때 방문 열어놨는데 창가에서 바람 세게 불면 방문 갑자기 팡 닫히죠. 이거는 바람의 힘이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심실에서는 피의 힘이 피가 이렇게 찰랑찰랑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판막을 위로 밀어 올려서 쾅 닫아버리는 게 돼요. 그게 제1심음입니다. 이때 조건이 생기죠. 심실 압력이 심방 압력보다 높아지는 거. 심실에 피가 많아가지고 방도 좁아지면 심실에 적은 용적에 피가 많이 고여 있으니까 이 피의 힘, 물의 힘으로 심방 쪽에 열려있던 판막을 꽉 닫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게 제1심음입니다. 자, 그래서 수축기는 등용정성 수축기, 그 다음에 박출기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등용정 수축기는 방실 판막과 대동부 판막이 닫혀 있을 때 심실 수축이 일어나는 거. 혈액의 부피 변화 없이 심실 압력만 증가하네요. 그러다가 박출기가 되면 대동맥 판막이 꽉 열리면서 혈액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 수축기는 첫 번째 수축기가 시작이 될 때 첫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수축을 하려면 어디가 열려 있으면 안 되니까 심방과 심실 사이에 문을 꽉 닫아버려야 되겠죠. 2학기 말에 여기 2학기 수축기가 시작한다는 거는 자심실의 2학기 말이네요. 그럼 심방에서 피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심방과 자심실 사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축을 시작을 하려면 일단 문이 닫혀야 되겠네요. 그래서 판막이 문이 꽝 닫아집니다. 수축을 시작하고 동시에. 그래서 이 수축기, 등용정 수축기 때는 다 닫혀 있어요. 방실판도 닫혀 있고 대동맥 판막도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에서 계속 밀어 제끼면 이제 여기 대동맥 판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대동맥 판막과 폐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피가 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 가슴에 이렇게 기를 댄다든지 엄마의 가슴에 기를 딱 대고 있으면 심장이 뛸 때 쾅쾅 안 뛰고 코공코공코공코공 뛰는 건 제1판막이 닫히는 제1심음이 들리는 거, 그 다음에 제2심음이 들리는 거예요. 즉 방실판막이 꽝 닫히는 소리와 나중에 이제 심실 2학기 때 대동맥 판막이 꽝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 수축기 이제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수축기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기 승모판, 2천판이 닫히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승모판하고 3천판, 요 승모판하고 2천판은 같은 말이니까 방실판막, 자 승모판, 그 다음에 3천판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에 등용정 수축기가 이제 그때 시작하고, 그 다음 박출기가 되면 대동맥 판막, 폐동맥 판막이 열려서 피가 밖으로 나가는 이게 형성이 됩니다. 이때 수축기 혈압을 형성해요. 무슨 말이냐?
에이올틱 아치에 혈관에 이 피가 와서 꽝 부딪히는 압력, 이게 수축기압입니다. 우리 혈압할 때 120에 80mm Hg 할 때 120 수축기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그 힘으로 피가 전신에 이렇게 돌잖아요. 자, 이항기는 이제 그 수축기가 다 수축하고 나면 요거 심실에 피가 없네요. 그리고 심방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심실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완하는 거죠. 이렇게 이완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기 방실판막에서 여기가 이완됐으니까 압력이 심방부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판막이 팡 열리면서 피가 이리에 쭉 내려와요. 이거 보고 급속 심실 충만기, 심실 충만기가 피 내려와서 여기가 차겠죠. 그래서 급속 심실 충만기가 생겨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심방에 마지막에 피, 여기 이렇게 내려온 피 말고 심방에 여기저기 이제 묻어져 있는 피를 이렇게 짜내는 심방 수축기가 여기 이항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심실 이항기, 우리가 심장 입장에서 심실 이항기를 안 부르죠. 이 이항기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심실 이항기를 얘기해요. 심실 이항기는 처음에 등용종 이항기, 그 다음에 피가 급속하게 차는 급속 심실 충만기, 그 다음에 심방 수축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이제 잘라서 봅시다.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 것을 이항기라고 얘기하는데, 자, 심실 수축 후에 자심실 압력이 낮아지면 이제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대동맥 판막이 아까침에 이런 식으로 열려서 이렇게 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피가 다 이제 쭉 짜지고 피가 여기 안 남아있고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완하려고 하면 심실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판막이 밑으로 꽉 내려오면서 문을 꽉 닫아줘 버려요. 이게 제2심음이에요. 대동맥 판막이 닫히는 소리. 대동맥 판막이 닫혀야 글이 빠져나가는 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에 꽝 닫히는 소리, 얘가 제2심음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 개씩 나눠서 특용종 이항기. 자, 이완을 하긴 하는데 방실판막, 대동맥 판막 다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심실이 이완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급속 심실 충만기라 그래서 심방에 여기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들 3,000판하고 2,000판이 꽉 열리면서 이렇게 피가 내려오는 요 시점을 급속 심실 충만기라 그래요. 이 피가 심실 벽면에 부딪히는 힘 때문에 유파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쯤에 이제 P, QRS, T, 유파라고 이상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은 심실, 급속 심실 충만기 때 나타나는 여기 심실 벽면에 부딪히는 파동이 EKG에 뜨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방에 찼던 피의 75%가 이때 다 심실로 내려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심실 이항기 마지막에 심방 수축기가 걸려 있습니다. 심방에 피가 차 있으면 스포리어 베나카바, 인퍼리어 베나카바, 그러니까 상대 정맥하고 하대 정맥에서 피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짜줘야 돼요. 여기 방을 비워야 바깥쪽에 있는 피가 다시 들어올 공간이 생기죠. 그때 심방이 짜줍니다. 밑에 쪽으로 피를. 심방 수축기가 심실 이항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심방 수축기가 시작이 되면 심방에 남아있던 피 25%가 심실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요거 그림, 이 그래프 보기도 싫죠.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봐야 돼.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밑에는 여기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용적하고 압력이 같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용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용적으로 보는 거는 심실 용적만 보면 되니까 여기 심실 용적만 보면 돼요. 심실이 제일 크니까 얘가 피가 많이 차고 많이 짜주고 이거가 여기 변화가 심하겠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여기 위에 압력은 자, 방실방막 여기 첫 번째 1에 해당하는 거 여기는 수축기에 해당하죠. 자, 수축기에 해당하는 거 한번 봅시다. 처음에 일어나는 거 수축을 하려면 일단 반실판막이 닫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실판막이 꽉 닫힌다는 것은 심박 내압하고 심실 내압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심실 내압이 심박 내압보다 잠깐 낮아졌을 때 방실판막이 닫힙니다. 그리고는 심실 내압이 쭉 여기가 수축기니까 오르죠. 그 다음에 피를 짜줘야 되니까 대동맥판막이 빵 열리면서 이렇게 피가 쭉 압력을 줘가지고 짜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대동맥판막이 꽉 닫히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안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걸로 보면 됩니다. 잘라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안기하고 수축기가 있다. 이안기 말이 수축기 초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안기 말의 상황은 피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피가 제일 많은 상태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수축이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심실에서 피를 이제 밖으로 밀어내려 하잖아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심실에서의 양을 얘기하고 있겠네요. 왜냐면 바깥쪽으로 내보내줬을 때 피가 대동맥 타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자심실에서 일이니까 자심실에서 이만큼 피가 찰랑찰랑 차 있다가 이제 드디어 수축이 시작이 되면 방실방막이 꽝 닫아져요. 왜냐하면 여기 이 심실과 심방에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닫아진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심실의 압력이 조금 높아지면서 닫아지는 거죠. 방실판막이 꽝 닫아지면 이제 심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깥쪽에서 자꾸 방이 안쪽으로 좁아들고 하니까 압력이 점점 세진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동맥 압력보다 심실이 계속 심실 벽면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압력이 세질 거예요. 그럼 대동맥 판막의 압력보다 세지는 순간 대동맥이 확 열리면서 이제 피가 바깥쪽으로 쏟아져서 나갑니다. 그때 압력은 수축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심실 압력은 점점 높아져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볼륨을 봤을 때 수축기일 때 피가 이렇게 이제 쏟아져서 나가는 요 양 이걸 보고 우리가 일의 박출량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한 번 밖으로 밀어내는 피의 양이니까 이렇게 이 일의 박출량이 생깁니다. 그때 방실판막이 꽝 닫아지면서 심실 수축기니까 QRS 파장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1심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듣는 파장, 쿠공 소리는 여기 QRS 파장과 T 파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겠잖아요. 심실 수축기와 심실 이항기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봅시다. 자, 이항기가 되면 이제 바깥쪽에 대동맥 판막으로 나갔던 요 이제 심실을 꽉 수축해주고 드디어 이완을 하려고 할 때는 심실의 압력이 낮아지겠네요. 그러면서 대동맥 판막이 꽉 닫아진다 그랬죠. 꽉 닫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항기에 되면 처음에는 등용정 이항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압력만 이렇게 변화가 있지 볼륨의 변화가 처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방실판막이 꽉 열리면서 심방에 있는 피가 심실로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양이 많아지겠네요. 여긴 볼륨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심실의 볼륨이 많아지는 요 순간이 생깁니다. 점점 많아지는 요 시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심방 수축기가 됐을 때 마지막에 심방 수축기가 걸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등용정 이항기, 심실 급속 충만기, 그 다음에 심방 수축기에 피가 차는데 요 볼륨이 이렇게 많아지다가 여기 좀 꽉 많아지는 갑자기 많아지는 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고 심방 수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35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2차 시에서 다시 연이어서 얘기할게요.